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V8에 관련해서 그간의 오피스아워에서 알려진 공개된 정보들을 정리해보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는 것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드저니 V8의 개발 목표는 이렇습니다. 보다 잘 알아듣는, 보다 잘 그리는, 보다 편리한 모델을 만들겠다. 좀 평이하죠? 버전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들이겠죠.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다 잘 알아듣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 말은 프롬프트 이해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인 성능 향상 목표겠죠. 미드저니의 이전 버전업 목표에서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내용입니다. V4부터 사용한 제 입장에서는 지금 V7도 정말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발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V8이 프롬프트 이해도, 프롬프트 해석력이 좋아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나노바나나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사실 나노바나나의 경우는 LLM과 이미지 생성 모델이 함께 합쳐진 형태고 미드저니는 이미지 생성 모델만 있는 형태죠. 이 둘을 프롬프트 이해도 면에서 바로 비교하는 건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V8에서 프롬프트 이해도가 대폭 좋아질 건 사실이지만 이 좋아진다는 게 미드저니식 이해도 향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V8이 나오고 나면 프롬프트 이해도에 관련돼서 V7과 성능 비교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만들긴 할 건데 예상은 V7에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이룰 거다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진짜 많이 좋아지긴 할 겁니다. 보다 잘 그리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 점 또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에서 당연한 목표겠죠. V8은 이미지 품질이 당연히 매우 좋아질 겁니다. 그간의 버전업에서 늘 그랬듯이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건 기본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이미지 품질 향상, 해상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V7이 1024 1K 이미지가 기본으로 생성되는데 V7의 경우엔 1024 1K 이미지가 기본으로 생성되고 이걸 업스케일해서 2K 이미지를 만드는데 V8은 기본 이미지 해상도를 2K로 올릴 예정이고 이걸 내부 업스케일러를 통해서 4K 이미지까지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네이티브로 4K 이미지 생성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그건 서버 인프라상 조금 힘들어 보여요. 1K에서 2K로 올리는 게 숫자로 보면 2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면적에서는 4배가 되는 거죠. 단순히 계산하면 서버 인프라가 4배 정도가 필요한 건데 현실에서는 4배까지 다 필요한 건 아닐 테고 버전업에 대비해서 서버 인프라를 한 2~3배 정도 확장하는 건 그럭저럭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4K의 경우는 사이즈로 단순 계산하면 16배가 늘어나는 거죠. 16배가 다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대략 10배 정도의 서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에 맞춰서 서버 인프라를 10배로 확충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여요. 이건 미드저니가 돈이 있고 없고 의지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GPU 수급의 문제입니다. 요즘 AI 씬에서 돈이 있다고 GPU를 원하는 만큼 한꺼번에 왕창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대략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네이티브 2K, 업스케일 4K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미드저니가 기적적으로 GPU를 확보해서 네이티브 4K 서비스를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하지만 그건 사용자들의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2K 정도가 한계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편리한 모델을 만들겠다. 이건 유저 인터페이스 UI 개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UI 업데이트는 V8 모델 업데이트와 따로 2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UI 업데이트의 일부가 현재 알파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이 UI 업데이트의 핵심은 기존의 간단한 사용자 모드에 고급 사용자 모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V8 업데이트에 고려되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
화면에서 선택시켜야 할 요소가 늘어날 게 예상되고 있는데 그걸 기존 화면에 집어넣으면 답답한 레이아웃이 되는 거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급 사용자 모드인 넓은 화면용 UI를 현재 알파 사이트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알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엔 기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크리에이트 탭에 접속해 보시면 현재 테스트 중인 사이드 메뉴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있었던 아이콘들이 오른쪽에 다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팅 창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사이드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 메뉴를 늘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사이드 메뉴에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존의 파라미터 세팅들에 있는 내용과 프로필 코드와 무드보드, 스타일 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추가된 프로필 모드와 무드보드, 스타일 코드 같은 경우엔 아래쪽에 쇼미 모어를 클릭하게 되면 제 모든 프로필 코드를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든 무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크 표시해 놓은 스타일 코드도 마찬가지로 펼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제가 시연하던 화면과 좀 달라 보이실 수 있는데 평소에는 녹화 때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사이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곤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게 4K 모니터에서 100%를 보는 미드저니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당장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이 오른쪽을 채웠는데 이후에는 이 오른쪽 부분에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해서 이미지 생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요소들이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지를 참조시키는 UI도 같이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상단에 있는 Selected Image 섹션이 새로 배치를 함으로써 이후에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아래쪽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게 추가되는지는 뒤에 V8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에 나오니까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오피스 아워에서 가끔 언급되던 V8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디터와 텍스트 부분인데 V8의 목표는 외부 앱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 표현을 기본 제공한다 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 앱은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 모델을 말하는 거고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 표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챗 GPT로 이미지 분석시켜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내용들을 쭉 적고 프롬프트 만들게 해서 이 프롬프트를 미드저니에서 실행시키는 이런 걸 하셨을 텐데 그와 비슷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거고 사실은 이 기능은 현재도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으로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성능을 올려서 외부 프로그램인 LLM 수준으로 신뢰 있는 텍스트 표현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미드저니의 목표는 미드저니 내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에디터 내부에서 직접 텍스트를 다루는 기능을 이후에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현재 이미지가 생성되고 특정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는 비슷하게 그려지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타들이 많죠.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능으로 나올 것 같고 그 전에 우선순위는 모델 레벨에서 텍스트 품질을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생성 모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터가 사용하는 모델은 에디트 모델인 거예요. 미드저니는 내부적으로 생성 모델과 에디트 모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그건 생성 모델에서 생성을 한 거고 이렇게 나온 이미지를 수정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경우엔 그때는 에디트 모델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에디트 모델에 텍스트 부분이 추가된다는 거고 그거와 함께 기본 생성 모델에서도 글씨를 잘 쓰게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에디트 모델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두 가지 편집 모델을 병렬로 개발 중이고 첫 번째로는 멀티 레퍼런스 에디트 모델이라고 해서 다수의 레퍼런스 이미지 수십 장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조금 어쨌든 이렇게 수십 장의 이미지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일관된 장면, 캐릭터, 소품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 나노바나나에는 14장까지 이미지 첨부가 되는데 인물 사진을 하나 추가하고 의상 이미지, 모자 이미지, 안경 이미지를 추가해서 모자 씌우고 의상 갈아입히고 안경 씌워라 하면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의상 바꿔 입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이런 나노바나나의 기능이 미드저니에 네이티브로 지원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십 장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딱 나노바나나가 14장이 지원된다는 게 알려질 시점쯤이어서 뭔가 이걸 의식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멀티 레퍼런스 에디트 모델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미드저니를 사용하면서 의상과 소품을 추가하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잘 안 나온다 라고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걸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멀티 레퍼런스 에디트 모델은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이런 수십 장의 이미지가 첨부가 되면 그걸 한 화면에 첨부가 돼 있는 상태로 보여줘야 되고 프롬프트에서 이걸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UI 인터페이스에서 이걸 구현하고 이렇게 언급하는 걸 모두 다 프롬프트 안에서 텍스트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UI 자체에서 진정한 헬 난이도가 될 겁니다. 이런 기능에 대비해서 넓은 화면이 필요한 거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4K 이상 모니터에서 넓은 화면이 나오는 고급 사용자 모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시 기반 단일 이미지 에디트 모델인데 한 장의 이미지를 텍스트 지시에 따라서 수정한다. 한 장의 인물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걸 프롬프트로 지시해서 오른손 들고 왼손 내리고 웃고 돌고 이런 텍스트 지시로 수정이 가능한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V8 스타일에 가까운 동작 방식으로 더 정밀한 편집이 가능하게 하는 게 목표인 기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V8 스타일이라는 건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은 V8의 프롬프팅 스타일을 말하는 것 같고 거기에 생성된 이미지를 정밀하게 편집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 편집 모델이 병렬로 두 개가 모두 다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고 두 개 모두가 다 나오면 좋지만 둘 중 하나가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의 모델보다는 이 모델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현업에서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고 굳이 나노바나나 가서 수정을 한 다음에 크림과 같은 비디오 서비스에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드는데 이 기능이 미드저니에서 된다면 이미지를 미드저니로 생성하고 이 생성된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편집하고 이후에 업데이트가 될 미드저니 비디오에서 영상까지 생성하게 된다면 현재 여러 프로그램을 돌아다니면서 품질 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한꺼번에 미드저니에서 안 되기 때문이죠. 이 기능이 나와서 이런 워크플로어가 한 번에 미드저니 네이티브로 생성할 수 있다면 과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에디트 모델은 학습 및 테스트는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에디트 모델 같은 경우엔 V8 개발 로드맵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후에 갑자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란 이야기와 함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나노바나나도 그렇고 GPT 이미지 1.5도 그렇고 기존 업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니 미드저니도 거기에 대응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출시 시점은 성공적인 학습 반복 횟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소린데 이건 언제 될지 몰라요 라는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현재는 두 개를 개발하고 있고 어느 게 성공될지 모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부터 발표하겠다라는 게 현재 계획인 거고 이 에디트 모델의 발표는 V8의 발표와 따로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저니는 기존 V6이나 V7도 생성 기능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다른 기능들을 오픈했던 걸 생각을 하면 V8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에디트 모델이 성공하는 순서대로 추가로 어디드 온으로 붙여질 게 예상이 됩니다. 이쯤 들으신 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그게 언제 출시되는데 인 거겠죠. 미드저니 업데이트 일정은 오피스 아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우리 몇 월 며칠 날 발표합니다 라는
스케줄을 미리 통보하고 업데이트를 하진 않아요. 이건 미드저니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들이 발표하는 트렌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인 거죠. 저같이 강의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죽을 맛인 부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대략적인 기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11월 26일 오피스 아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 전에는 V8 출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왜 크리스마스가 나왔냐 하면 11월 26일이죠. 이 오피스 아워에서 유저들이 질문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V8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답으로 나온 대답이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발표가 없다. 실망하는 유저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지만 연휴 기간에도 V8 학습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연휴 기간은 미드저니가 전통적으로 12월 말에 휴가를 갑니다. 회사 전 직원이 연말 휴가를 가는데 그게 12월 15일부터 대략 2주 정도 돼요. 그 연말 휴가 기간에도 V8 학습은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휴가 가지만 컴퓨터는 열심히 돌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V8에 관련된 첫 기능, 이게 아마 생성 모델이 될 겁니다. 내년 초 공개 가능성이 높다. 미드저니가 연초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1, 2월을 이야기를 하고 1월 말, 2월 초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월 26일에는 적당히 이 정도 스케줄이 나왔었고 12월 10일 오피스 아워에서는 소형 V8 모델은 이달 내 마무리가 되고 대형 V8 모델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학습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형 V8 모델은 파라미터 개수가 좀 작은 미드저니 베이징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드저니는 이 베이징 모델을 기본으로 애니메이션 모델, 포토 모델, 아트웍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모델로 모델을 쪼개서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모델 전체를 대형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나온 얘기에서 소형 V8 모델은 거의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마무리를 이달 내에 끝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소형 모델이 완성이 되고 나면 대형 모델은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은 작업을 해요. 미드저니 모델 업데이트에서 보통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소형 모델의 완성입니다. 이날 이후에 오피스 아워가 없어서 이 소형 모델의 마무리에 관련된 정보는 더 이상 없긴 하지만 아마도 완성이 됐지 싶어요. 이렇게 소형 모델이 완성이 되면 대형 모델은 컴퓨팅 파워만 집어넣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돌리면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휴가 가기 전에 V8 소형 모델이 완성이 되고 서버에 대형 모델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돌리고 휴가를 갔다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날 같이 이야기 나왔던 게 편집 모델과 이미지 도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전에 말했던 새로운 에디트 모델은 현재 학습 중이고 초기 반복 결과의 성능에 따라서 출시 시점이 결정된다는데 이날까지도 초기 반복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발표되고 나면 인페인팅과 이미지 수정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미지 편집 워크플로우에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대형 화면이 필요한 고급 사용자 모드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고 현재 알파 사이트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게 4K 이상 모니터에서 작동되는 화면 레이아웃인 거죠. 현재 배치를 보면 공간에 비해서 들어가 있는 요소가 너무 적어요. 이후 편집 모델을 고려한 UI가 거기 들어가면 딱인 것 같긴 합니다. 25년 마지막 오피스 아워에서 마지막에 갑자기 미드저니 사장님이 니즈7에 대한 이야기를 두둥 꺼내놨는데 사실은 갑자기 꺼낸 건 아니고 이건 제가 질문해서 대답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년 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특화 모델이고 스타일 범위와 프롬프트 이해력이 개선됐는데 V8 수준의 이해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리하면 V7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애니메이션 특화 모델인 겁니다. 그간에도 같은 질문은 여러 번 했었는데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가 오피셜한 내용이었어요. 이날이 미드저니 사장님이 오피셜하게 니즈7이 나온다 라고 확인해 준 날이고 이런 게 준비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약간은 하소연하는 모드긴 했었는데 개인화가 어떻게 통합될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드저니 V7에서는 개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인화의 발전이라는 건 사용자들이 개인화 프로필을 굉장히 많이 만들면 모델이 쭉 같이 발전을 하게 돼요. V7은 현재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니즈7 같은 경우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기존의 V7의 개인화와 큰 격차가 예상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할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즈7의 개발은 애니메이션 팀이 개발을 주도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팀은 일본의 스펠브러시 팀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협업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개발팀인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미드저니 메인 개발팀이 V8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지만 이 글로벌 분산 구조 때문에 병렬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고 이 소리는 타임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차가 있어서 메인 개발팀과 애니메이션 개발팀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될 때 시간 맞추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대략 미드저니 사장님의 하소연이었어요.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이 타임존 문제는 미드저니 개발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알려지기로는 미드저니 개발팀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라서 유럽에도 팀이 있고 일본에도 팀이 있고 미국에도 팀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팀이 있는 구조예요. 4개의 타임존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진행 속도에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이런 타임존 문제까지 있는 글로벌 분산 구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진행하면 야근하면서 빡시게 구르는 한국 정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간 오피스아워에서 나왔던 V8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미드저니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오피스아워 자체가 미드저니 뉴스 같은 개념은 아니고 미드저니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유저들과 소통하는 시간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모두 다 팩트는 아닙니다. 시도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건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 게 이 오피스 아워의 특징입니다. 미드저니에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 소개하곤 했는데 이걸 보신 분들이 공식적인 뉴스라고 오해를 하셔서 왜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이 얘기는 사라졌냐라고 몇 번 질문이 들어와서 한동안 오피스아워 컨텐츠를 쉬었는데 새해기도 하고 해서 V8에 관련된 내용만 한번 정리해서 다뤄봤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앞으로도 이 오피스아워 같은 경우엔 주간 업데이트보다는 월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기대입니다. 저에게 2026년에 가장 기대되는 게 뭐냐고 물으면 V8이라고 바로 대답할 건데 V4 시절부터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미드저니는 저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준 적은 없어요. 그런 이유에 개인적으로 이번 V8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V8 나오기를 응원하시면서 함께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발자국 단어 기대와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